안녕하세요. 김현지 원장입니다. 지금 여기는 이제 학원으로 이제 이전해가지고 여기 원장실이에요. 그래서 지금 원장실에서 이제 처음 영상을 찍어보는 날입니다, 오늘. 그래서 아직은 뭐 이렇게 많이 갖춰지지 못했어요. 혼자 수업을 하면서 또 준비하는 거라 가지고 조금 속도가 더디고 있는데, 일단 한 달 정도 지금 여기 새 공간에서 수업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적응 중입니다. 근데 오늘 제가 교습소를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1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. 공부방을 하시다가 나 이제 진짜 좀 나가야 되겠어. 공부방에서 수업하는 거 나 이제 좀 뛰쳐나가고 싶다. 이런 순간이 오실 수도 있고, 또 어떤 분은 아예 시작을 집에서 할 만한 여건이 안 돼서 무조건 교습소로 나가야 된다. 이런 분도 있고, 그래서 이제 교습소를 생각하실 때, 오픈 생각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단계별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. 공부방 같은 건 오픈이 간단하잖아요.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별로 없는데, 교습소는 이제 상가로 나와야 되다 보니까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이제 발생하는데, 이제 첫 번째로는 상가를 구하셔야 되겠죠. 그래서 봐왔던 상가 또는 기다렸던 상가, 눈독을 들이던 상가가 딱 나왔을 때, 아니면 그 주변에 저쯤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상가가 나왔을 때요, 주저하시면 놓칠 가능성이 또 많아요. 그래서 일단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셨으면은 이제 따져야 될 중요한 것들 따지는 거죠. 위치나, 그죠? 임대료,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인가, 내가 원하던 적절한 평수인가, 접근성이 좋은가, 이런 것들 따지셔가지고 결정을 이제 신속하게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가를 구하셨으면 이제 용도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용도 확인하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려놨거든요. 그래서 그 상가가 교습소를 낼 수 있는 용도 변경, 이런 것들 이제 확인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이제 그리고 교육청에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전화를 하셔서 선생님이 이제 어떤 상호명을 생각해 놓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예를 들어서 행복 교습소, 뭐 행복 영어 교습소라고 해볼게요. 예를 들어 이름이 행복이에요. 그러면 그 상호를 다른 곳에서 혹시 사용하고 있나 아닌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. 간판 만들기 전에. 예, 신고하시기 전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이 영어 교습소 이름을 꿈꿔왔어 하면서 나는 꼭 행복으로 해야지, 그리고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딱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, 기존에 이미 만약에 그걸 확인을 안 하시고 그렇게 등록을 한다면은 나중에 먼저 그 이름을 쓰고 있는 학원이나 뭐 교습소에서 간판을 떼세요라고 하면은 떼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상호를 먼저 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내가 행복 영어 교습소라고 해요. 행복 수학 교습소라고 하면은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, 없는 게 확인됐을 때는 그걸 이제 해서 얼른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 부분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걸 제가 이름을 등록을 할 때 일단 제가 검색을 해보긴 했거든요. 근데 없더라고요, 지역에. 근데 교육청에서 그 공무원 분이 검색을 다시 하시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이 일을 잘 하신 거죠. 그래서 그냥 했는데 나중에 연락 와서 띄라 그러는데 어떡하지, 이런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먼저 네이버로 지도 검색해 보시고, 또 교육청에 문의를 해가지고 제가 이런 상호를 쓰려고 하는데 혹시 이거 써도 되는 거냐, 아니면 이미 등록된 데가 있는지 좀 확인 부탁드린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확인해 주실 수 있고, 교습소 이제 요건들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용도 변경하고 교습소가 들어갈 수 있는 상가인지,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상가를 계약하셨어요. 그래서 상가 계약하셨고,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를 하실 거 아니에요.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, 인테리어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대부분 모르실 수 있고, 저도 잘 몰랐고요. 근데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냉난방기를 제일 먼저 공사를 하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은, 냉난방기라고 하면 요즘에 대부분 상가들이 그 시스템 에어컨을 달고 있잖아요. 천장에 달려있는 에어컨 있잖아요. 그게 냉방, 난방이 이제 다 되는 것들이죠. 냉방만 되면 안 되죠. 냉난방 둘 다 되는 기계로 돼 있어야 되겠죠. 근데 이제 천장에 달려있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대부분 상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, 그거를 해놓고 거기에도 이제 배관이 나가는 게 또 있을 거고, 또 혹시 스탠드 에어컨을 하는 곳이라면은
또 그 배관도 나가는 통로가 또 있고 이래서 먼저 그거를 자리를 잡아서 그거를 공사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. 천장이며 벽이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원장님이 그거를 순서를 잘 모르신 거예요. 왜냐면 인테리어 업체가 이것까지 해서 다 할 수도 있지만 분리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왜냐면 이거는 뭐 삼성이나 LG나 그 에어컨 회사에서 업체에서 와가지고 공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냥 뭐 인테리어 먼저 하고 뭐 해도 되겠지, 그냥 상관없겠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인테리어 사장님들 중에서 이 순서를 이거 먼저 하셔야 되는데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면 참 고마운데 그분들은 시키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 인테리어 하고요 이렇게 해주세요.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따다닥 하고 벽 다 마감해버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.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에어컨을 딱 하는데 구멍 뚫어야 돼요, 벽에다가. 그러면 다 마감해놓은 데다 벽 다시 뚫어야 되고 배관 막 나가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저분하게 또 이게 될 수도 있고, 또 이 에어컨 자리를 잡고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이 또 그 이후에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인테리어 할 때 냉난방을 먼저 설치를 해야 돼요. 그 공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. 그래서 뭐 벽이랑 여기 천장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거에서 굉장히 이제 시행착오 겪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? 냉난방기를 제일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기타 인테리어를 하셔야지 속상한 일이 안 생기실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모르시고 인테리어를 다 하고 냉난방을 하니까 다 마감한 벽을 다시 뚫고 막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조금 먼저 기억해 놓으시면 아주 좋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간판. 이제 간판을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, 간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검색해 보셔가지고 학원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 있죠. 학원이나 뭐 저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많이 작업을 해보신 분, 그런 분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 지역의 상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. 그래서 그 글자 크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. 간판 크기도, 글자 크기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따만하게 크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이 잘 알고 계세요.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몇 정도의 사이즈 이상 가면은 불법으로 들어가서 운이 좋으면 공무원이 나와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고, 또 운이 나쁘면 엄청 깐깐한 사람이 걸리면은 이거 떼버려라 라고 하면은 정말 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저한테 안정권으로 이 정도 사이즈가 적당합니다 라고 권해주시니까 저는 원래 좀 더 크게 하려고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그럼 저쪽에 있는 큰 간판들 다 뭐예요? 뭐 저기 태권도 피아노 다 크던데요. 그랬더니 다 그거 불법적인 거라고 사실은. 근데 운이 좋아서 넘어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정말 운이 없어서 간판 크기 이거 글자 크기 너무 커서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지없이 떼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럼 그것도 몇백이 손해잖아요. 그래서 그것들 그렇게 하시는 거랑,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제가 이번에 겪은 팁인데, 간판을 하면은 이게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계단이나 이렇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조그만 요렇게 스티커 같은 그런 이제 광고 있잖아요. 거기 몇 층에 무슨 학원 이름 막 붙어 있잖아요. 그런 것들도 부탁하면은 그거 다 만들어서 해주거든요. 근데 저는 몰라가지고 딱 간판만 했어요. 근데 거기서는 그런 게 쉬우니까 그냥 해서 프린팅 해가지고, 근데 일반 종이가 아니라 그런 코팅지 같은 뭐라 그래야 되나, 시트지 같은 거 그런 걸로 해서 딱 학원 이름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해주면 엘리베이터 안에 뭐 어디 계단 이런 데 붙이는 것도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어디 뭐가 들어가는지 먼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은 짜잘하게 선생님이 만들어야 되는 또 품이 없어지니까 또 예쁘고요. 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간판을 하셨으면은 이제 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이제 CCTV를 불러서 하시면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KT를 했거든요. 그래서 KT가 다른 이제 그 CCTV 업체들이 보니까 이게 다 라이센스를 주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원래 우리나라 게 아닌가 봐요. 그래가지고 세코마 이런 거 있지,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제가 듣기로 일본의 그런 거였는지 원래 원 회사가 약간 로열티 같은 게 붙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. 근데 KT는 우리나라가 만든 거잖아요. 그래서 KT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KT로 했고,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물리적으로 하는 거는 인터넷하고 CCTV 이렇게 달아서, CCTV도 이렇게 문 쪽하고 이렇게 해서 다 보일 수 있는 위치를 먼저 선생님 다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. 위치를
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중심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드나드는 사람을 볼 것인가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달 건지 그것도 좀 구상해 보시면 좋아요. 그래서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용도에 대한 얘기는 중요한 부분이라 따로 영상 찍어 놓은 거 보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상호명이 중복되지 않게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간판을 작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인테리어에서는 냉난방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거를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돼요, 이거를.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죠. 다 깔끔하게 해놨는데 다시 뚫고 뭐 선이 일로 막 나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또 돈도 더 써야 되고요. 벽 뚫는 거 그 인건비가 단위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마무리되면은 이제 교육청에서 실사가 나옵니다, 이제. 그죠? 그래서 교육청에서 실사가 나오는데, 거기서 저 같은 경우 제가 교습소 오픈했을 때, 3년 전에 오픈했을 때 두 분이 나오셨어요. 그래서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, 이거 레이저 그 자 있잖아요. 레이저 자로 이렇게 다 재거든요. 가로, 세로 넓이를 다 재서 그 평수에 맞는 허가 인원이 나와요. 평수가 몇 평이다. 그러면 뭐 평수가 7평이다. 그러면 뭐 한 6명 그 정도 선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,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재로 나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, 그래서 재로 나와서 이제 평수가 몇 명 정도네요 라고 그 자리에서 대충 말씀해 주세요.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그 공무원분이 돌아가셔서 일 처리 딱 하면은 이제 허가가 완료되는 거죠. 그러면 교습소 설립증 있잖아요. 그거 이제 받으러 가시면 돼요. 그렇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뭐하니, 사업자 등록증은 교육청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, 이거는. 그래서 그 교습소 허가증이 나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그 해당 그 도시의 세무서에 가셔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개인 사업자 번호가 나오고 사업자 등록증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, 이것도 절차 굉장히 간단해요. 뭐 복잡한 거 없고요. 그냥 가서 내라는 서류 내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온라인에서도 다 원본으로 뽑을 수 있고, 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들 이제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또 추가적으로 사업자 등록도 다 나왔어요. 허가증 다 나왔고, 그러면은 이제 학원 보험을 들으셔야 돼요. 학원 보험을 들으셔야 되는데, 그게 뭐예요? 무슨 보험? 이렇게 놀라시지 마시고, 그 아이들이 혹시나 학원에 머물다가 다치는 상해에 관한 그런 보험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의무적으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. 저는 아니에요, 그럴 일 없어요가 아니고 의무예요, 의무. 무조건 드셔야 1년마다 갱신해서 계속 들어야 되고요. 교습소도 그렇고 제가 지금 학원으로 확장해도 또 다시 가서 보험을 또 다시 들었어요. 왜냐면 면적이 넓어지고 하니까 이게 다 또 이전되고 공간이 달라지고 하니까 보험도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듣는데, 어디가 제일 좋냐면 제가 추천받은 곳은 농협이에요. 농협. 가가지고 허가 설립증,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, 그 다음에 그 상가 임대차 계약서 이거 들고 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막 해주시는데,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까지 딱 드시면은 이제 완벽하게 교습소가 레디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. 제가 강조한 것들 있잖아요. 이제 용도 확인, 그 영상 확인하시고, 두 번째 상호명이 겹치지 않게, 세 번째 인테리어는 뭐부터? 냉난방부터. 이렇게 하시면 조금 시행착오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힘내세요.